복수한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갑시다. 작성 요령, 대강표 작성 요령. 요건이에요.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요건 사실을 압축적으로 해놓은 건데. 말소 기준권리 찾자. 말소 기준권리는 인수 또는 말소 기준. 인수 또는 말소 기준. 이렇게 내가 우리 저거 인사시평법 3대 원칙을 다 써놔놓고 지금 가끔씩 그래 헷갈리죠. 인수, 만수, 인이어지 세 개죠? 네. 민지법 3대 원칙. 3대 원칙에 요게 말소 기준권이에요. 말소주의. 두 번째 인수주의. 말소 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말소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시킨 거예요. 매수인 인수. 매수인이 말소가 되든지 매수인이 인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경매를 하는 것에서 남아야 되니까 잉여주의. 이게 3대 원칙.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3대 원칙. 근데 이거 말소 기준권을 나왔잖아요. 그죠? 인수 또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 기준권을 찾아서 인수를 할 것인지. 그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대항력 구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역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압류 처분적 효력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최우선 변제, 그죠? 최우선 변제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 이때도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최우선 변제가 된단 말이에요. 대항력 구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죠, 그죠?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찾는 게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 법적 성격이. 오늘 제가 과제를 내려고 했던 게 말소 기준 권리하고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라고 라는 걸 내려고 그랬었어. 카페에 올렸다가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전부 근무하시면서 저녁에 일에 오시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래서 사실 그 과제를 좀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도 법적 성질이 이게 일단 말소 기준 권리하고 서로 차이가 달라요. 그죠? 말소 기준 권리는 한번 지울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일단은 돈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권리야. 아니면 대항력을 갖춰놓은 그 돈을 매수인이 인수하든지. 그래서 담보 금전채권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금전채권의 담보 또는 금전채 집행보존에 관한 권리. 요거 또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요거는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담보 물권이에요. 담보 물권 또는 담보 물권화된 권리. 담보 물권화된. 그러니까 담보 물권 또는 담보 물권화되니까 이게 뭐였죠? 확정일자 임차인, 그죠?
근저당권이나 학근, 전세권의 약자예요. 이거 전부 약자예요. 약자. 학근, 담전. 그럼 이거는 보세요. 금전 채권을 담보하거나 집행 보존을 위한 권리잖아. 집행 보존을 하니까 여기는 저게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는 얘는 가압류, 이걸 가압류. 세 개는 중복되죠, 그죠? 전체 요 세 개는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는데 여기 다르잖아. 얘하고 그죠? 얘는 근담전. 요게 다르고 그죠? 요게 학근담전. 확정일자부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는 돼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근저당이나 담보나 전세권이 이게 담보물권 또는 담보물권화된 권리란 말이에요. 이거 담보물권이잖아. 담보물권, 담보가 된 게 그죠? 담보물권. 전세권도 담보물권. 요거는 담보물권화된 권리, 물권화된 권리야.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자, 그다음에 말소기준 권리는 금전채권의 담보 또는 집행보존을 위한 권리라고 그랬으니까 금전채권의 담보, 요거는 금전채권 담보죠? 근저당권, 담보가 하든지 전세권, 그 담보권이잖아. 그런데 가압류, 요거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면은 압류가 뒤따라요. 압류란 말이에요, 요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압류야. 그래서 가압류하고 압류는 집행보존을 위한 권리야.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임차인이나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데 있어서 한간에서 그 말소기준 권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소기준 권리가 금전채권 담보뿐만 아니라 집행보존을 위한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집행보존을 위한 권리잖아요. 그죠? 가압류하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성질도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최우선 변제 기준 권리도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대항력을 언제까지 갖춰야 됩니까? 배당 종 네? 아니지. 배당 시효 종기 배당 잘 하시다 왜 헷갈렸어. 최근에 공부만 하면 몇 장이 되는데 대답해 보시죠. 대항력 언제까지 갖춰?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오케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경매가 또 최우선 변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요건만 머리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머리에 딱 박혀 있으면은 배당표는 쉬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경등 전까지 대항력을 구해야 된다. 왜 그러는지 전번에 얘기했듯이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는 대항력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은 먼저 갖췄든 나중에 갖췄든 관계없이 전부 똑같이 최우선 변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판례도 그렇고 민사집행법에서. 그 다음에 이게 할기, 경등, 체기. 그 다음 네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이지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이때까지 대항력 구비 확정일자도 구비하고 또 이걸 또 유지도 해야 되고 또 대항력도 저것도 배당 요구도 해야 되죠, 그죠? 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권리들은 일단은 법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되는 게 있어요.
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들은 모두 배당을 요구를 해야 돼. 심지어는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그 벌금이라든가 과료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여기도 저것도 마찬가지. 세법상에 도구 청구나 이런 것도 배당 요구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매 신청자. 경매 신청자는 납물 가망이 없는 경매 판단하기 쉽죠. 납물 가망이 이거 아까 3대 원칙이 적었던 중에 잉여주의, 그죠? 잉여주의에 해당해요. 납물 가망이 없는 경매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부여.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맨 처음으로 이거 지금 순위인데 배당표 작성 요령인데 이것 중에서 첫 번째가 최우선 변제하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를 한단 말이에요. 최우선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선 변제. 이거는 뭐 순위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우선 변제. 이 최우선 변제 때문에 지금 이거 배당표가 어렵고 헷갈리는 거야. 최우선 변제 때문에.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하고 우선 변제는 우리가 민상법의 실체법에 따라서 그냥 그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해주면 되니까 이건 큰 문제 없죠. 그리고 나서도 남으면은 소유자인데 잉여금은요 소유자인데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기라는 이름으로 경등이라는 이름으로 책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얘기했다, 그죠? 백이라는 이름으로 경신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었다. 다시 한번 요렇게 상기를 하고 여기서 뭐 음은 나거나 좀 이상한 거 있으세요? 요것만 확실하게 저기 돼버리면은 머릿속에 탁 갇혀버리면 딱 박히면은 배당표는 쉬워요. 배당표. 문제는 이것들을 요건을 따지는 거. 당연히 대항력 이런 거 요건을 따로 따져야죠, 그죠? 주인법 다르고 상인법 다르고 다 다르잖아. 대항력 구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건 훈련을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단 말이야. 자.